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돈나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주목하셔야 하는 바로 환급받을 수 있는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실 때 또 전월세 거래하실 때 환급을 받고 이사를 하실 수 있는 바로 환급이 되는 그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매매 거래하실 때 매도자분이 받고 이사를 하시는 그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로 선수관리비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규 아파트를 입주하실 당시에 잔금을 치르시고 나면 바로 선수관리비 예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입주증을 발급을 해드리고, 그리고 매매 거래를 하셨을 경우에도 매수자분이 매도자분에게 이 선수관리비 예치된 금액을 지급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선수관리비를 관리비 예치금, 그리고 관리비 선수금, 선수예치금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아파트를 준공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입주를 시작하는 기간을 한 두세 달 정도 이렇게 여유를 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전세대 입주하지 않으셔도 관리사무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 운영비에 필요한 자금들을 선수관리비로 충당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하시게 된 후에 선수관리비를 예치를 하셔야지만 입주증을 발급해 줍니다. 즉, 관리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그에 따른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선수관리비를 예치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쉽게 말해서 예치금으로 이렇게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매를 하시게 되면 초기에 매도자분이 납부를 하셨던 그 선수관리비 금액을 새롭게 이 집을 구매하신 매수자분께서 지급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은 관리사무실에다가 이 선수관리비에 대한 그 금액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금액을 잔금 처리하실 때 매수자분이 매도자분께 입금을 드리는 그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승계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파트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부분은 다시 환급이 되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새로운 집주인 분께 승계가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매수자분이 추후에 이 아파트를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새로운 매수자분께 이 선수관리비를 지급을 받고 이사를 나가시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선수관리비는 최초 한 번 납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선수관리비에 책정되는 금액이 규모나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당가에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세 거래를 하셨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세입자분으로 거주를 하셨다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시게 될 때에 전세나 월세 만료 시에 집주인분께 지급을 받고 반환을 받고 나가실 수 있는 관리비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항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용어에서도 미리 알 수 있듯이 장기적으로 수선에 필요한 그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그 금액을 말합니다. 매달 이 장기 수선 충당금은 관리비에 부과가 되고요. 따라서 집주인 분들이 원래는 납부를 하셔야 하지만 편의상 이렇게 임차인 분께 승계가 되어서 임차인 분이 대리 납부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장기 수선 충당금은 어떤 비용으로 쓰이게 될까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거나 설치된 배관이나
또 외벽에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할 시에 이렇게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그 금액을 미리 여러분들께 받는 형식으로 관리비를 부과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잘 알아보셔야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신다고 해서 반드시 장기수선 충당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납부하게 될지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장기수선 충당금은요,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세대수가 300가구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이든 지역이든 난방 공급이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하고요. 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임차인분이 거주하시는 그 기간 동안 납부를 하시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우리가 쓴 금액으로 매달 공과금으로 지출이 된다라고만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서 여러분들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매번 얼마를 납부하는지, 또 장기수선 충당금이 우리가 받고 나가야 될 금액인 것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이 납부가 되는 금액이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셔서 폐거를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환급을 받으셔야 하는 그 금액 또한 비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장기수선 충당금을 매달 그 항목으로 관리비 지출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잘 알아보시고 퇴거하실 때 반드시 집주인분께 청구를 하셔가지고 지급을 받고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내가 받고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10년 이내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셨을 경우에 집주인분께 청구를 하시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하시기 전에 관리사무실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납부한 금액을 확인을 하셔요. 그 후에 집주인분께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영수증을 찍어서 집주인분께 전송을 드려가지고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편리하게 지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리비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반가워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오늘 또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좀 두둑하게 챙겨 드릴 수 있고, 당연히 내가 납부했던 그 금액을 받고 나가셔야 하는 그 부분이므로 여러분들의 권리를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부돈나가 함께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